이게 10월 달에 저희가 피벗 테이블이 나왔어요. 이게 9월 달이 부분합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선생님들이 11월 9일 날 시험을 본다면 제 예상으로는 이 유형이 나올 거예요. 부분합이랑 목표값 찾기랑 고급 필터 문제가. 제 예상엔 그래요. 요즘에 퐁당퐁당으로 랜덤하게 나오기 때문에 공부하실 거라면 요 타입으로 좀 더 많이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죠. 자, 바탕화면에서 엑셀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실게요. 그 다음에 새통화 문서 눌러줄게요. 눌렀나요? 자, 그리고 답안 작성 요령부터 더하기 시트 탭 2번 눌러서 시트 2개 추가할게요. 그 다음에 Shift 누른 상태에서 시트 1 클릭, 그리고 왼쪽 위에 A열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 아래에서 세 번째 열너비 클릭, 그리고 열너비를 1로 바꿔주세요.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줍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 다음에 이름을 바꿔줄 거거든요. 아니다. A랑 1번 사이에 글꼴을 바꿔줄게요. 요거 삼각형 클릭해서 셀 모드 선택. 자, 그 다음에 위에 상단의 글꼴에서 분리, 그리고 11포인트 가운데 맞춤도 눌러줍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시트 3 위에서 마우스 더블 클릭, 제3작업, 시트 2에서 더블 클릭, 제2작업, 시트 1에서 더블 클릭, 제1작업 해줍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B열부터 J열까지 드래그해서 열의 넓이를 바꿔줄게요. B열부터 J열 쭉 드래그 했나요? 그리고 J열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 아래서 세 번째 열너비 클릭, 그 다음에 열의 넓이를 11로 바꿔줄게요. 11로 했었죠, 우리 그동안. 응. 네, 확인. 그 다음에 왼쪽에 행 높이를 5번부터 14번행까지 드래그해서 14번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 행의 높이 18로 바꿔주고 확인 눌러줄게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B사부터 J14까지 블럭을 잡고, B사부터 J14까지 블럭을 잡고, 모든 테두리, 글꼴에 모든 테두리, 굵은 바깥쪽 테두리. B사부터 J4까지 블럭 잡고,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해줍니다. 그 다음에 B13부터 J14까지 블럭을 잡고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해줍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써주시면 됩니다. 아, 여기 병합하고 쓸까요? 죄송합니다.
자, B13부터 D13까지 불러 컨트롤 키 누르고 B14부터 D14까지 불러 계속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F13, 14 불러 G13부터 I13까지 블럭을 잡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주세요. 그러면 하나하나 누를 필요 없이 한 번에 돼요. 잘 안 되시면 하나하나 하시면 되고요. 시도는 그래도 계속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F13을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 셀 서식에 가서 테두리 클릭, 대각선 아래, 대각선 위 클릭해주고 확인해주시면 다음처럼 X자도 뜹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용 쓰시면 돼요. 데생 수채화 재밌을 것 같아. 네? 데생 수채화 재밌을 것 같아. 데생 수채화가 뭐예요? 데생이 이제 아, 그림, 데생. 그림 그릴 때. 전 데생 수채화 데생 수채화. 어려워요.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는 건데 뭐가 힘들어요. 수채화를 배워보고 싶어요. 수채화가 그렇구나. 그러니까 막 제가 보는 만들기 유튜브들 보면은 이제 간혹 이제 수채화로 그림 그리는 분들을 보거든요. 되게 쉬워 보이네. 이렇게 하면 쉽죠? 막 이런 식으로 설명해요. 쉽죠? 아, 제가 하는 거랑 똑같군요. 숫자 쓰실 때 천자일자 구분심표 쓰시면 안 됩니다. 자, 요거 잠깐만 보시겠어요? 이거 제가 1005를 썼어요. 여기 05가 들어가거든요. 51. 이러고 나서 엔터를 쳤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바뀌어요. 이거 왜 그러냐면 날짜를 쓰실 때 요일을 빼고 쓰시면 그래요. 그러니까 일을 빼고 여기에서 엔터를 치면 이렇게 영어가
영어로 난력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얘를 다시 내가 정정을 해서 쓰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정정을 하고 쓰다라고 하더라도 한 번 표시 형식이 들어갔기 때문에 다음처럼 이렇게 바뀌어서 나와요. 그럼 수정을 어떻게 하냐면 요거 클릭하시고 여기 위에 보면 사용자 지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표시 형식에. 얘를 간단한 날짜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럼 날짜로 바뀌어요. 일단은 요러신 거 있으시면 일단 넘어가시고 나중에 수정하시면 돼요. 이거는 뭐 지나가는 말인데 그 글자 같은 거 수정하실 때 더블 클릭 하시잖아요. 근데 키보드에서 F2 눌러도 수정으로 넘어가요. 더블 클릭 안 하고. 네. 이게 F2가 파일 이름 바꿀 때, 바탕화면에서 파일 이름 바꿀 때도 그게 단축키거든요. 그래서 F2 누르시면 수정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런가. 이제 커마를 배우시게 되면 커말 시험에 컴퓨터 일반에 윈도우 문제들이 나와요. 근데 그 윈도우 문제들 중에 상당수가 단축키 문제가 꼭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단축키를 좀 외워놓으면 웬만한 프로그램에선 다 되긴 해요. 윈도우 단축키가 다 공통으로 쓰는 경우들이 많아서. 일단은 이제 숫자 부분만 별도로 잡아서 오른쪽 정렬 해줄 거예요. G5부터 H12까지 블럭을 찾고 맞춤 그룹에서 오른쪽 맞춤, 그 다음에 심표 스타일까지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글자가 좀 긴 것들이 있었죠. 광자명이라던가 직업분류 이런 거. 열 머리글에 가서 더블 클릭, 산에다 대고 더블 클릭해서 텍스트 길이에 맞춰서 조절해 줄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역시 열 너비 더블 클릭해서 열의 넓이 넓혀줄게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문제에 보면 네 번째 거 동그라미에 B사부터 J사, G14, I14 영역은 주황으로 채우기 하시오 라는 지문이 있기 때문에 만든 김에 B사부터 J사 컨트롤 키 누르고 G14, I14를 클릭을 해줘요. 자, 그 다음에 글꼴에서 채우기색 이용해서 표준색에 주황색 채워줍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에 1, 2, 3번 행 여기 부분 해볼게요. 자, 모든 데이터의 서식은 긁고 굴리면 11포인트, 숫자는 오른쪽 정렬, 나머지 서식은 예의 정렬하고 가운데 정렬 어쩌고저쩌고. 자, 두 번째 것 동그라미 제목, 도형, 사다리꼴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평생 학습과 프로그램 온라인 접수를 입력한 후 다음 서식을 적용하지요. 요거 해볼 거거든요.
지금 요거 만드는 건데 출력 형태를 보면 여기에 행 높이가 5번에 비해서 좀 높게 설정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번, 2번, 3번에 드래그해서 블럭을 잡고 3번행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 아래서 5번째 행 높이, 그리고 행의 높이를 25로 해줄게요. 여기서 잠깐. 이거 간혹 가다가 요 이제 행 높이 말고 뭐였더라? 하다 보면 간혹 이게 그룹이 잡혀서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1번, 2번, 3번이 다 흰색인 거. 요 상태로. 그러면 모든 행이 다 같은 행 높이와 같은 열너비가 돼버리거든요. 이럴 경우에 요 2, 3 작업을 지우고 애초에 다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요거 3개를 한 번에 잡고 내용도 다 쓰고 색깔도 다 넣어버리고 테두리도 해버렸다. 그러면 2, 3 작업 지우고 시트 추가하고 A열 따로 열너비 바꿔주고 그렇게 해주시라고. 하나씩 따로따로. 이해되시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 사다리꼴 그릴 거예요. 위에 메뉴 삽입 클릭. 삽입 클릭했나요? 자, 그 다음에 앞에서 6번째 도형 클릭. 했나요? 자, 그 다음에 사다리꼴은 기본 도형의 첫 번째 줄에 가운데에 보시면 있어요. 기본 도형의 첫 번째 줄에 가운데에 보시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자, 그거 클릭하고요. 자, 그 다음에 B1셀에서 시작해서 G3셀에서 끝내줄게요. 되셨어요? 자, 그 다음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 넣어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 그리기 도구 서식에서 도형 효과 위에서 2번째 그림자 바깥쪽에 4번째 거 바깥쪽에 4번째 거 오프셋 오른쪽 눌러줍니다. 됐나요? 그리고 바로 평생학습관 써줄게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비형 있는 데를 클릭을 한번 해주세요. 이러면은 도형 선택이 되는데 도형 선택은 글꼴 전체 블럭 잡은 거랑 똑같기 때문에 요걸로 처리를 합니다. 전체 블럭 대신에. 자, 그 다음에 위에 메뉴 홈에 가서 글꼴 굴림에 24포인트. 자, 그리고 글자색 검정색, 그 다음에 굵게, 그리고 채우기 노랑 넣어줄게요. 거기에 노란 그 가로 안에 있는 조건 다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조건은 없지만 가운데 맞춤까지 둘 다 눌러주세요. 자, 이때 선생님 지금 글씨가 마침 길거든요. 이게 간혹 가다가 글자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렇게 온라인까지만. 도형이 너무 짧단 얘기예요. 이럴 때 2가지 방법이 있는데 도형 자체 길이를 늘리거나 아니면 열너비를 넓히시면 돼요. 됐나요? 자, 넘어갑니다. 하나, 둘.
자, 세 번째 거. 이미일 셀의 결제란을 작성하여 그림으로 복사 기능을 이용하여 붙이기 하시오. 이미일 셀에다가 우리 결제란을 만들 건데, 결제란이 오른쪽 위에 있는 요겁니다. 줄수와 칸수를 세면 두 줄에 4칸짜리예요. 그래서 두 줄에 4칸을 블럭을 잡아주세요. 이때 왼쪽이나 위쪽 부분에 이 표와 상관없는 요런 데다가는 만드시면 안 되고, 이런 곳 띵동 이런 곳에다가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두 줄에 4칸의 블럭을 잡아주고요. 글꼴에 모든 테두리 눌러줄게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앞에 L14, 15, 16을 블럭을 잡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주고요. 결 쓰고 Alt, Enter, 제 써줄게요. 담당 팀장 센터장 입력합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결제 쓴 거는 셀이 좁아야 되기 때문에 위에 열머리 그린 L과 M 사이 선에다 올려놓고 더블 클릭 또는 왼쪽으로 드래그해서 좀 좁혀주고요. 담당 아래쪽에 사인란도 저는 16번행입니다. 16이랑 17 사이 선에다 올려놓고 아래로 드래그해서 높여줄게요. 자기가 어떤 열인지 모르겠다면 클릭을 하시면 해당하는 열이 초록색으로 되거든요. 그거의 기준으로 오른쪽 거, 아래쪽 거 가지고 해주시면 돼요. 그거 기준으로 뒤에 거 선을 가지고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다 만든 결제란은 이제 복사를 해줄 건데요. 결제 부분에 두 줄에 4칸 다 블럭을 잡고요. 복사의 단축키 뭐였죠, 선생님? 그렇지. 컨트롤 C 눌러주세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H1셀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 자, 그리고 선택하여 붙여넣기에 마우스를 가만히 올려놓으면 기타 붙여넣기 옵션에 하나, 둘, 세 번째 거 요게 그림이거든요. 요거를 클릭을 해줄게요. 찾았나요? 그 다음에 위치 이렇게 잡아줄게요. 됐나요? 자, 그리고 조건에 보면 단 원본 삭제라고 써져 있거든요. 요렇게. 그래서 기존에 이거 만들어 놓은 거 다시 블럭을 잡고 마우스 우클릭 삭제 확인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원래 자리로 돌아올게요. 됐나요?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거 넘어갈게요. 유효성 검사를 이용하여 H14셀에 강자명 CO부터 C12 영역이 선택 표시되도록 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H14가 여기죠. 그래서 이 셀을 클릭을 하고, 자, 위에 상단의 메뉴 데이터 클릭. 자, 그리고 데이터 유효성 검사 위에 쪽에 있는 그림으로 눌러줍니다. 했나요? 자, 그 다음에 모든 값이라고 제한 대상에 뜨는데, 이제 데이터 유효성 검사는 내가 원하는 값을 제외하고는 입력되지 않게 막아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 모든 값을 넣어준다 그래서 모든 값이 써지는 거고, 여기는 목록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제한 대상의 목록으로 바꿔주고 원본을 클릭하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렇죠. C5에서 C12까지죠. 다음 범위를 블럭을 잡아주세요. 잡았나요? 네, 확인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없던 옆에 화살표가 생기는데 요거 화살표 클릭해서 가죽공예 지도사를 클릭을 해주세요. 자, 출력 형태를 보면 가죽공예 지도사가 글씨가 잘리지 않고 다 보여요. 그죠? 그래서 요거 열의 넓이를 위에 열 머리글에 가서 넓혀줍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셀 서식 G5부터 G12 영역의 셀 서식을 이용하여 숫자 뒤에 명을 표시하시오. 18명 나왔으면 좋겠대요. G5부터 G12가 수강 인원 부분이네요. 다음 범위를 블럭을 잡아주고요. 마우스 우클릭을 해줍니다. 그 자리에서. 그러면 아래서 5번째 셀 서식 나오죠? 셀 서식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왼쪽 위에 표시 형식 클릭, 그 다음에 사용자 지정 클릭, 그리고 샵 콤마 샵샵 0을 선택한 뒤 형식 뒤에 0 뒤에다가 명이라고 써줄게요. 참고로 그냥 G표준 가지고 하셔도 돼요. 이렇게 G표준이라고 있잖아요. 요거 뒤에다가 요거 클릭해서 명이라고 쓰셔도 됩니다. 차이가 뭐냐면 첨단일자 구분식표가 찍히냐 안 찍히냐의 차이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D5부터 D12 영역에 대해서 분류로 이름 정의해달래요. 여기죠? D5부터 D12를 블럭을 잡고 왼쪽 위에 여기 이름 상자 부분에 클릭을 하고 분류라고 쓰고 엔터 해줍니다. 했나요? 자, 그 다음에 다른 셀에다 클릭해서 블럭을 풀어보세요. 그리고 여기 G7 오른쪽에 화살표를 클릭을 해서 분류를 선택을 하면 아까 범위 잡았던 D5부터 D12가 다시 블럭이 잡혀야 잘 된 거예요. 그런가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제, 1작업에서 풀어야 되는 마지막 문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은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 함수 제외하고 7번은 무조건 해주셔야 되는데, 자, 문제가 조건부 서식에 수식을 이용하여 수강료의 7만 이상인 행전체의 다음 서식을 지정해 달래요. 조건부 서식은 이제 내가 그 지정한 규칙에 따라서 원하는 글꼴을 넣어주는 기능이었죠. 그래서 B5부터 H12 전체 행전체에다가 서식을 넣을 거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블럭을 잡아줍니다. B5부터 H12. 참고로 선생님, 요거 블럭 잡을 때 요렇게 잡으면 오류 나요. 무조건 위에서 아래로 잡으셔야 돼요. 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위에 메뉴 홈 클릭, 조건부 서식 클릭, 그리고 아래서 세 번째 새 규칙을 클릭을 합니다. 했나요? 자, 그 다음에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클릭을 하고 됐어요? 자, 그 다음 규칙 설명 편집에 비어있는 란에다가 클릭을 하고요. 했나요? 자, 그 다음에 규칙이 뭐죠? 수강료가 7만 이상이죠. 그래서 수강료 셀 중에 가장 맨 위에 있는 셀인 H5셀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하나만 비교할 수 있게 절대 참조가 들어가게 돼요. 키보드에서 F4를 2번 눌러주면 열의 고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 7만을 써줄게요. 이때 첨단일자 구분심표는 찍지 않아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미리 보기 서식을 클릭을 하고, 자, 넣고 싶은 서식은 파란과 굵게가 고정이거든요. 그냥 확인하지 말고 넣읍시다. 굵게랑 자동의 파랑. 네, 확인, 또 확인 눌러줍니다. 되셨나요? 그거 팔아. 네. 그러면은 수강료 7만 이상인 것들이 이렇게 파란색 글씨로 바뀌어져서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가요? 여기까지를 해줘야 1작업에 120점 받아가실 수 있고요. 함수를 제외하고 받아갈 수 있는 점수입니다. 그리고 이것까지 해줘야 우리가 2, 3작업 복사 붙여넣기 해서 넣잖아요. 거기에 감점이 없어요. 이거까지 끝내고 저장해요? 네. 자, 이제 저장할게요. 자, 왼쪽에 파일 누르고 위에서 네 번째 저장 한번 클릭. 그리고 오른쪽에 찾아보기 클릭합니다. 그리고 왼쪽에 문서 눌렀나요? 오른쪽에 ITQ 폴더 더블 클릭. 자, 그 다음에 파일의 이름은 2024 11021 빼기 성함으로 해줄게요. 2024 102 하나 빼기 성함. 그 다음에 가로치고 9월 A형이라고 쓸게요. 됐나요? 자, 그리고 저장 눌러주세요. 되셨나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